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소식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경제 산업계 소식으로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파업 선언. 자, 반도체 위기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 안에 최대 노조가요. 파업을 선언한 겁니다. 삼성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 김종민 기자 리포트 보시고 전문가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그동안 성과급 지급 기준과 휴가제도 개선 등을 사측에 요구해왔습니다. 두 차례 장외투쟁과 8번의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 2%의 인상이 아닙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경쟁사인 LG와 하이닉스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전면 총파업에 나서진 않고 다음 달 7일 조합원들이 집단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HBM과 파운드리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단체 행동은 경영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경영진은 노조가 파업할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선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상급 단체를 현재의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바꾸기 위한 거라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파업 선언 현장에선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금속노동조합 19만 조합원과 함께 전국 삼성 노동조합을 지지하며 연대할 것입니다. 삼성그룹 내 또 다른 노조인 초기업 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 리스크에 휩싸였고요. 자, 이 문제가 경제계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내용 경제 전문가죠. 이인철 소장과 이 상황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소장님, 이 삼성전자는 고임금으로 좀 알려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도 보니까 연봉 상위 4% 노조의 파업 선언 뭐 이런 제목도 보이긴 하던데 어쨌든 이게 다는 아닐 테고요. 어쨌든 이 양측의 임금 협상 조건이 어땠길래 삼성 노조의 저 파업 선언이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니 삼성전자에 노조가 있어?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내 5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2019년에 노조 설립 허용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파업을 선언한 건 사내 최대 노조원 2만 8천여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네. 전체 직원이 한 12만 5천여 명이니까 거의 전 직원의 한 22%가 가입돼 있어요. 특히 이 노조원 9명 가운데 10명 가운데 9명은 반도체 소속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임단협이라는 게 연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보통 회사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8차례 임단협을 했는데 사측이 좀 무성의하다 라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어제 결국 이제 파업을 선언했는데 물론 즉각적인 총파업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음 달 이제 현충일 다음 날 7일에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의 6월 7일에 맞습니다. 소극적인 단체 행동을 이어가지만 그러나 지금 노조가 이제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절차를 다 마쳤고요. 찬반 투표를 통해서 쟁의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총파업이 가능한데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현대차 킹산직하고 네. 삼성전자 직원하고 어디 가시겠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아, 정말로 둘 다 꿈의 직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킹산직이라는 현대차만 하더라도 연봉 억대 그리고 정년 연장 보장돼 있습니다. 예. 정년 퇴임하고도 수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예. 3년 이내 관련 차량, 신차를 뭐 거의 3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데 그 정도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삼성전자도 만만치 않아요. 1인당 평균 직원이 임금이 직원 평균 1억 2천만 원이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상위 4%에 해당할 정도로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파업 지경에 이르렀느냐? 표면적인 이유와 이제 속내가 좀 다른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앞서 제가 사측이 조금은 노동자를 좀 무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보상, 성과급 체계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만 15조 원 가까운 적자를 냈거든요. 창사 이래 최악입니다. 15조 적자요. 15조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과급이라는 게 성과가 나야 되는데 반도체 부분 성과는 없었습니다.
근데 노조원 가운데 90%가 반도체 직원이다 보니 매년 연봉의 한 50에서 많게는 100%를 받던 성과급을 못 받은 이제 노조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겁니다. 어쨌든 사측에서는 못 벌었으니까 못 준다 이런 입장이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뭐 삼성동자도 알다시피 법인세를 못 냈어요. 네. 이윤이 나야지 법인세를 맞습니다. 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15조 원 가까운 역대 최악의 적자에서 물론 올해 1분기에 반도체 부분에 흑자로 돌아섰지만 그 내역을 좀 들여다보면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 분야 아직도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과급 체계의 근본적인 불만, 그러니까 이 다른 이제 이 경쟁사처럼 영업이익에서 온전히 근거로 해서 성과급을 달라라고 하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에서 각종 세금 그리고 금융 비용을 제외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년 동안 해왔던 그 성과급 체계를 바꿔달라라고 얘기하니까 회사가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사측 역시 할 말은 많을 것 같습니다. 15조 적자 났으니 뭐 쉽지 않은 상황. 이 사실 삼성은 보면은 반도체 부문도 그렇고 적자 기록했다고 말씀하셨고 위기 상황이라서 대표이사도 좀 교체하는 사건이 최근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정도 좀 맞습니다. 비상 경영 상황인데 노조가 이럴 수 있는 거야라고 좀 뭐 국민들 여러분은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반도체 부분에서 글로벌 삼성전자가 몇 등일까요? 1위일까요? 내려온 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글로벌 넘버 3입니다. 3까지 떨어졌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지금 1등은 갓비디아라고 하는 엔비디아 천상천하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 실적은 너무 좋았습니다. 매출이 3배 뛰었고요. 영업이익이 8배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해서 엔비디아 1위, 2위가 대만의 TSMC입니다. 네. 삼위-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3위가 이제 넘버 3로 밀린 삼성전자인데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게 지금 가장 크게 급부상하고 있는 시장이 인공지능, AI 칩 분야, 이른바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인데 HBM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예. 여기는 삼성전자가 뼈아프게도 SK 하이닉스한테도 밀리고 있습니다. 음. 또 두 번째로 이 굉장히 이제 이 비메모리 부분을 이제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TSMC와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대표이사 교체에서 절치부심 노력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외신에서는 야, 지금 엔비디아의 삼성전자가 테스트 제품을 납품했는데 이거 미스가 났다. 테스트 이제 떨어졌다. 통과를 못했다. 통과 못했다. 사측이 나서서 아니다 무슨 얘기다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주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노조의 어떤 제목 챙기기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어떤 좀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원들 내부에서조차도 이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정치적이다라는 이유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노노 활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노조 한 4개 5개 중에 한 4개 노조는 이번 파업 선언한 노조에 대해서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5개 삼성그룹 5개 노조를 이제 아우르는 삼성그룹의 초기업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 전국 이제 전삼노의 파업에 대해서 좀 이게 불분명하다. 왜냐? 지금 이 상급 단체인 이제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게 아니냐. 지금 현재 이 전삼노의 경우는 한국노총 산하지만 조금 더 강성이 민노총 쪽으로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지적인데 어제 파업 기자연장에서도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함께 나와서 구호를 외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오히려 성과급 체제를 빌미로 이제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로 옮기려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조금 투쟁과 협상 중에서 협상의 비중이 높다면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강성이기 때문에 투쟁의 비중이 좀 높은 게 사실이고 네. 민주노총 입장에서도 지금 뭐 포스코며 현대, 대우조선 같은 이제 알짜 조합원들이 좀 빠져나가 이탈할 조짐을 보이니 삼성전자 2만 8천여 명의 노조를 좀 포섭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맞닥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번 파업 선언한 노조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한 말이 있을 것이고요. 반도체 부분 좀 뭐 불황이 좀 이어지고 했더라도 우리가 일하는 데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달라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은 주식 얘기를 좀 했는데 뭐 지난해만 해도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쏙 들어간 상황 같고요. 일단은 개미 투자자들도 굉장히 좀 이런 파업을 보면서 좀 부글부글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1년 새 주가 2배 뛰었습니다. 이제 1000비디아, $1,000를 돌파해서 지금 시가총액 면에서 글로벌 3위까지 부상을 했거든요. 예. 특히 SK 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이 고대역폭 메모리, 인공지능 칩을 이제 납품하다 보니까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입니다. 물론 오늘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어제만 이 파업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3%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근데 빠진 내용이 거죠. 좋지 않은 게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주식 매수의 절반은 삼성전자였어요. 외국인이. 근데 어제만 4천억 원 넘게 팔고 있는데 설상가상 외국계 증권사는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 지금 AI, 인공지능 수혜주에서 삼성전자를 뺐습니다. 왜냐? 이 AI 칩을 제조하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삼성전자는 아직 양산하지 못했다라고 혹평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SK하이닉스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면서 수혜주로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이런 삼성전자가 만에 하나 이번 사태가 총파업으로 이어지고 길어진다면 생산 차질도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위기의 삼성전자라고 좀 밖에서 보는 것 같은데 반등의 기기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두 가지를 눈여겨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테스트 중인 삼성전자의 5세대 HBM 인공지능 칩이 과연 정말로 엔비디아에서 승인해서 납품이 가능한가?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부터 납품을 하고 있어요. 독점적으로. 그러다 보니 영업이익률이 꿈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이 고대역폭 메모리 하나가 6천만 원이에요. 제네시스급입니다. 팔면 이윤이 칩 하나가요? 칩 하나가. 와. 영업이익률이 얼마냐? 80%입니다. 오. 6천만 원짜리 팔아서 4,800만 원 이윤을 남기고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공장이 없습니다. 반도체 칩은 SK하이닉스에서 조립은 대만 반도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1년 동안, 2년 동안 줄 서도 수요가 너무 많아 공급해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주가가 계속 뛰는 겁니다. 예. 근데 삼성전자는 여기 이 벽을 못 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은 뭐냐? 과연 엔비디아의 승인이 나서 고대역폭 메모리를 납품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가 이렇게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80%를 육박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쟁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인텔,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삼성도 마찬가지 절치부심, 마하원이라는 이 가속용, 이 인공지능 칩을 만들고 있는데 전력 효율을 8배 떨어뜨렸지만 가격은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 칩이 지금 양산을 될지 실제로 이 칩이 만들어진다면 판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하원 칩이 상용화되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이 시장이 얼마나 급성장하고 있느냐. 지난해 한 20조 원에 그쳤던 이 AI용 칩 시장이 2027년 75조 원, 4배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5년 전 뼈아픈 실수를 했어요. 예. 이 HBM 사업팀을 해체했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야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 내가 주려고 하는 메모리만으로도 충분히 돼라는 인식을 했었는데 그 순간의 실책이 지금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하원 칩이 과연 상용화될지 여부가 두 번째 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내용 유심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